네, 반갑습니다. 정연배 교수입니다. 인테리어 조명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차례 그 과제물이 나갔고 카페에 이미 과제물을 제출한 사람도 있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그 얘기할 것은 이제 가시광선, 그다음에 빛에 대한 기초 이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요 과목에서는 조명 디자인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자연채광입니다. 자연채광,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본이 되는 자연채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밤에는 태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공 조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공 조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명 등에 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를 중요시하는데 조명 디자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분위기는 이제 실내 공간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실내 공간의 분위기라는 것은 이제 그 실내 용도에 맞게끔 분위기를 그 조명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의 완성은 조명 디자인으로 라는 명목하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가시광선인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그 인지할 수 있는 빛의 범위를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 인간의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보통의 광선 또는 빛, 이렇게 되어 있죠. 태양광선은 우리가 이제 빛은 파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뉴턴에 의해서 이제 그 파장의 그 스펙트럼을 분산 또 분리죠, 나누거나 또는 합성, 모아서 그 빛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이제 18세기에 이제 뉴턴에 의해서 밝혀져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파장은 긴 적외선부터 보통 종류의 가시광선을 거쳐서 이제 짧은 파장, 자외선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파장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 요 사이, 380 나노메타에서 780 나노메타까지를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분 무지 색깔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이 짧은 자외선, 뭐 UV라든가 엑스레이 선, 뭐 감마선, 여기 이제 해당이 되고, 이제 길면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나노메타는 여기 있네요. 1나노메타. 1나노메타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10의 9승분의 1 메타를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빛의 기초이론, 빛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나노메타는 10의 9승 메타. 빛은 전자파 에너지 방사 중에서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있는 380에서 780, 이건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780 나노메타의 파장 범위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인간의 눈은 이 과시광선의 파장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을 지각하게 된다. 이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메모를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성질입니다. 먼저 투과 트랜스미션 해가지고 투명체, 불투명체, 반투명체가 있다. 그래서 투명체는 어느 정도 빛을 투과하는 성질을 얘기를 하고요. 불투명체는 빛을 투과하지 못하는 성질, 물질. 그다음에 반투명체는 빛을 통과하는 하지만 빛의 직진을 교란시켜 확산광을 형성하는 물질. 요걸 이제 반투명체에서 투과에는 이 세 가지가 있게. 자, 이어서 반사, 리프렉션이죠. 경면 반사하고 확산 반사가 있습니다. 빛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변화시키는 것을 이제 경면 반사, 경계 측면에서 반사시키는. 그래서 입사각하고 이제 반사각이 같은 경우, 확산 반사는 이제 빛의 반사 광선이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 무광택 면에서의 반사. 특히 이제 우리 조명에서, 인공 조명에서 뒤쪽에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될 경우, 이제 빛을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면 상당히 이제 빛에 의해서 눈부심이라든가 눈부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빛 때문에 불쾌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확산을 시키는 거죠. 확산판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확산시켜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굴절이 있습니다. 리프렉션. 빛이 하나의 투명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들어갈 때 빛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굴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질이 있고 1매질, 2매질. 그래서 매질이 다르면 그 매질에 의해서 빛이 들어갈 때 이렇게 굴절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빛이. 그래서 요걸 이제 입사각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굴절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평행판에 의해서 또는 비평행판에 의해서 생기는 평행판은 이제 투과체, 확산체가 있고, 비평행판은 이제 투과체로 투과할 때 이런 형태의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걸 투과 굴절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굴절 경향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굴절의 그 조건이 있는데, 법칙이죠. 입사
광선, 법선, 굴절광선은 같은 평면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평행한 한 쌍의 두가 매체에 대해 그 굴절률은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굴절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하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좀 부연된 자료를 좀 보면, 자외선은 파장이 짧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가 이제 해당이 되고, 가시광선은 380에서 780 정도의 영역의 전자기파, 적외선은 780 나노미터 이상의 긴 파 전자기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요 입사각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다시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경우, 여기를 이제 수직을 해서 반사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빛의 단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재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편리한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교재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에 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건 교재 내용이 아니에요. 요건 이제 다른 데서 조금 선물이 된 걸 찾아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잘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보도록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이제 빛의 단위에는 광속, 조도, 광속 발산도, 광도, 휘도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빛이 여기 이제 촛불이에요. 촛불. 촛불의 밝기. 촛불이 켜면 이제 이렇게 훤하죠.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이제 촛불이 이렇게 되는데, 요 밝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촛불이 전체 공간에서는 이렇게 구가 되죠. 구. 그죠? 이 구의 면적을, 일정한 면적을 적분을 합니다. 적분.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 있죠. 적분. 적분을 해서 전체 구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표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빛의 단위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의 면적을 이제 표면적을 적분을 한 걸 전체가 이제 광속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F 해가지고 KM 인테그랄, 여기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게 적분기호죠. 그죠? 적분기호. 적분은 즉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뭐 여러분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어때요? 이 x라는 함수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더하는 행위를 우리가 다 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됐든 요게 이제 나오는 빛의 그 각이 있는데, 그 각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구니까 구에 따라서 이 사방으로 이제 퍼지잖아요. 그럴 때 V에 대한 최적의 표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람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광속이 뭐냐라고 이제 만약에 그 퀴즈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단위 시간당 흐르는 광, 빛의 에너지량, 1캔들의 광원에 대한 의해서 방사되는 이렇게 퍼지는 전 광속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그 전 광속, 전체 광속은 4파이 루멘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 되고 기호는 F로 씁니다. 그 다음에 루멘으로 이렇게 뭐 한글로 루멘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있네요. 루멘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LM 약자로 해서 광속의 단위가 되고, 뭐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차원이라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속도 같은 경우는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메타의 세크의 마이너스 1승, 요게 이제 속도의 차원이 되죠. 차원. 마찬가지로 빛에서도 광속의 차원은 뭐 그대로 루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분이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수들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방사속, V 람다는 표준 비 시감, 그 다음에 KM은 최대 시감. 시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뒤에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감, 눈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감각, 지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시감이다. 빛이 이제 촛불에 의해서 빛이 환하게 밝아지니까 거기에 그 눈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속의 표면 밀도에는 이제 조도, 광속 발산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도, 이제 여기 중요한 뭐 빛의 그 단위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조도죠. 조도. 또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빛의 단위. 그래서 이 조도는 여기 나온 것처럼 광속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 편미분하는 거죠. 미분. 여기 이제 또 미분이 되는 거죠. 미분. DF를 DF라는 것은 이제 그 미분 기호예요. DS. 표면에 대해서 F의 함수를 미분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조도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요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요걸. 그 다음에 이제 기호로는 이제 2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도의 그 단위는 럭스가 되겠습니다. 럭스, 뭐 책에 따라서는 뭐 럭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룩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편한 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영어로는 이제 LUX, 또 약어로는 L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의 차원이 있죠. 아까 차원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조도의 차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표면적이라고 했습니다. S, 표면적을 가지고 면적이니까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광속의 루멘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비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굴 안에 변수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S는 수조면의 면적,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뭐 조도의 단위로 이걸 쓴다. 이거 뭐 소개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니까 마찬가지 조도하고 같은 개념의
그 정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 딱 입사 광속이 되고, 이때 이제 광속의 발산도는 조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호로는 R 씁니다. 그 다음에 라디안 럭스, 우리가 이제 그 이게 디그리가 있고, 그죠? 디그리가 있고 라디안이 있죠. 뭐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각도에 대해서 라디안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 광속의 발산도는 라디안 럭스로 이렇게 표시하고 LX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의가 조도하고 같기 때문에 차원도 같죠. 그 다음에 비고란의 S라는 것은 이제 발산면의 면적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도 있습니다. 광도 I로 표시하고, 아까 이 E가 조도였죠. 조도하고 여기에 이 오메가가 좀 오메가로 표시하면 되겠는데, 오메가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각 입체 각입니다. 그러니까 9가 된다고 그랬는데,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요 촛불의 밝기가 전체 사방으로 이렇게 공간상에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 9에 대해서 이 입체각이 여기 입체각이 이제 오메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분으로 정의가 되고, 점광원으로부터의 단위 입체각당의 발산 광소, 이 점광원이라는 게 촛불의 빛을 말합니다. 이 촛불 하나의 빛이 이제 점광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점광원. 그리고 이제 I로 표시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단위는 이제 캔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캔들이 촛불이죠. 캔들 파워. 그래서 캔델라. 그래서 이거 조금 여러분들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촉광 CD로 이렇게 표시하고, CD 1캔들이죠. 1캔들. 촛불 하나의 밝기. 차원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고란의 변수에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휘도가 있습니다. 휘도는 이제 정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찬가지죠. IO를 이렇게 면적하고, 면적인데 그 투영 면적이기 때문에 투영되는 각도가 있어요. 투영, 우리가 이제 그 삼각형에 있어서도, 그렇죠? 만약에 요게 요 아랫 부분에 투영이 된다, 또는 여기에 투영이 된다 할 때,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여기 요 길이, 요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영된 거에 대한 면적, 입체 면적당 그 광속, 빛의 다발의 크기, 전체 면적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구체적으로 여기 파라메타들은 여기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휘도의 그 기호는 B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기호로는, 그 다음에 차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읽어보도록 하죠. 일 캔들의 점광원으로부터 반지름이 R인 가상의 구면상 구의 면상 R제곱을 비추는 입체각을 단위 입체각, 우리가 여기 입체각의 단위, 여기 광도나 휘도에 나오는 SR, SR에 해당되는 거죠. 단위 입체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캔들의 점광원에서 단위 입체각을 통해 방사되는 빛의 양을 1루멘, 아까 여기 루멘 어디 있었죠, 그죠? 위쪽에 있나요? 그 다음에 반지름 R인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이므로, 그죠? 전체 구에 대한 표면적은 이제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아마 암기했을 텐데 뭐 다 잊어버렸죠. 어쨌든 4파이 R 제곱이다. 그래서 구 전체는 4파이 SR으로 되고, 여기 SR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위 입체각에 해당되는 거니까 구 전체는 4파이 SR이 되고 1SR을 통해 1루멘의 빛에 방사되는 1캔들의 점광원으로부터 구면 전체로 방사되는 빛의 양은 4파이 루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 4파이 루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단위 그 입체각을 통해 1루멘의 빛이 방사되는 광원의 광도는 우리가 이제 1캔들이다. 그래서 요거 좀 여러분들 그 아까 1캔들은 촛불에 빛의 밝기 광속의 다발에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1캔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일에 단위 입체각을 통해 1000루멘의 빛이 방사된다면, 빛이 이렇게 분출되는 거죠. 된다면 그 광원의 광도는 1000캔들이다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 1m인 구의 경우 단위 입체각이 비추는 면은 1m의 제곱이 되고 1캔들의 광원에서는 단위 입체각을 통해 1루멘의 빛이 방사되므로 1제곱미터 면 위에 1루멘의 빛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가 조도라고 일룩수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제곱미터의 면에 떨어지는 빛의 양을 조도라고 하며 1룩스라는 단위를 쓴다. 그리고 1제곱미터의 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아가는 빛의 양을 광속 발산도라 한다. 그래서 R룩스 이렇게 쓴다 했고, 그 다음에 빛을 내는 대부분의 단위 면적당 입체 단위 각당의 발산 광도를 휘도라 한다. 이렇게 해설이 추가 해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광량을 나타내는 용어의 그 정의와 단위가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좀 같이 보면, 광속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광에너지량으로 1캔들의 광도를 가진 광원에서 방사되는 정광석 4파이 루멘이며, 단위 입체각을 통해 방사되는 광속을 1루멘이라 한다. 아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단위는 이렇게 쓴다. 조도,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으로 1룩스 이렇게 룩스 단위 쓴다는 거. 광속 발산도, 단위 면적당 발산 광속으로 라디안 럭스 RLX로 쓴다. 그 다음에 광도,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점광원으로부터 단위 입체각상의 발산 광속을 말한다. 캔들 이렇게 쓴다. 휘도
발상면 또는 광원의 단위 투영 면적당, 단위 입체각당의 발상 광속으로 하고 이렇게 니트 NT를 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빛의 정의하고 이제 빛의 단위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빛의 단위는 또 그 앞으로 또 소개라고 할까요?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이어서 시감도, 비시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시감도 용어가 나왔었는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감도는 가시광선이 주는 밝기의 감각이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파장이 다른 두 빛이 같은 세기를 가지는 것은 교조 측광법에 의해서 판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세기를 가지는 두 빛의 복사 에너지 흐름의 역비를 우리가 시감도의 비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555 나노메타의 최대 시감도가 있고, 이것을 표준으로 삼고 인류한다. 그리고 이제 복사 에너지의 흐름을 밝기로 환산하는 데는 각 파장마다 이 표준 관측자의 시감도를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보면, 파장에 따라 빛의 밝기가 다르게 느끼는 정도. 그래서 인간의 눈은 동일한 에너지 자극에서도 파장에 따라 빛의 밝기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느끼게 된다. 즉 파장색, 우리가 이제 칼라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칼라는 아까 우리 이제 파장 얼마의 나노메타인지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파란색 파장별로 또는 이제 밝기 강도를 다르게 느끼는 이제 감응력을 이제 시감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용어의 명칭은 인간의 눈보다 시각 장치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분광 민감도, 분광 응답도, 파장벽 각각의 단색광 입력 대비 출력 응답의 비를 우리가 이제 시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감도의 표현은 시감도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루멘을 와트로 이렇게 나눠서 표시한다. 그래서 가시광선 파장대의 선속을 전 파장대의 복사 선속, 우리 이제 뭐 좀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광속 또는 광선속, 그러니까 파장이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복사 선속, 그런 의미니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전체 복사 선속 대비 특정 가시광선 파장 범위에서 나타내는 시감도이고, 빛으로 어느 만큼 밝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시감도, 가장 밝게 느끼는 색, 파장이 550 나노메타의 황록색 빛에서 680 시감도의 단위 루멘을 와트로 나는 거죠. 이 파장에서 느끼는 밝기의 정도를 최대 시감도다. 비시감도를 상대 시감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최대 시감도 대비 다른 파장 색의 시감도의 비를 우리가 이제 말한다. 그 다음에 비시감도에 대한 건데, 이 시감도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비는 이제 이런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파장 분포의 최대 시감도에 대한 어떤 시감도의 비를 말합니다. 빛의 강도를 느끼는 능력을 시감,
그 방사 에너지에 대한 정도를 시감도다. 그래서 방사 파장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개인차가 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550 나노메타의 파장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밝게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파장 507 나노메타일 때 가장 어둡게 느껴지고 단파장 쪽으로 이제 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와 같은 눈의 수능 상태에 따라서 최대 비시감도를 가지는 파장이 이행함으로 이른바 프르키네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프르키네 현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인간 눈이 느끼는 광도를 파장의 함수로 표현한 것, 그다음에 최대 시감도를 인류하고 이와 다른 파장에 대한 비시감도를 곡선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얘기할 수 있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동일한 빛 에너지에 대한 각 스펙트럼에 대한 인간 눈의 감도를 그래프로 그린 걸 우리가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비시감도 또는 시감도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축에 빛의 파장, 세로축에 비시감도를 표시하고 각각의 그 시감도 곡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이렇게 어떤 종 모양의 곡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감도라고 할 때는 명소시를 이제 가리킨다. 아까 밝게 보이는 거 555 나노메타. 그래서 명소시는 밝은 곳에서 시각 상태, 암소시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상태. 그래서 암소시는 507 나노메타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시감도, 요건 이제 네이버의 지식백과에 나온 시감도를 좀 보면 빛 에너지에 대한 인간의 눈이 감각하는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곡선을 여기 이제 시감도 곡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래프도 아까 이제 봤던 그래프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파장 축이 있고 시감도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명소시, 이렇게 밝은 곳을 느끼는, 눈으로는 이제 감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을 이렇게 감각을 감응하는 영역. 그래서 555 나노메타 정도, 555 나노메타가 이제 명소시. 그 다음에 507 정도, 507 정도 이제 그 암소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파장이 이렇게 길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가시광선 얘기할 때 봤죠. 그래서 적외선이 되고 짧으면 이제 자외선이 되고, 이게 요 이제 380에서 780까지 이제 가시광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와 있던 용어 중에 프르키네 현상이라고 있었죠. 그걸 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제 프르키네 현상 해가지고 프르키네 페노메논. 시야 휘도가
낮게 됨으로써 스펙트럼의 단파장 비시감도가 장파장에 비해서 상승하는 것을 명소시, 암소시로 이행하는 현상. 이렇게 요거 이제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좀 별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 명소시는 550 나노메타 당색광에 대한 최대 효율을 나타내고, 암소시는 507 나노메타 단색광에 대한 최대 효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로 시각이 명소시에서 암소시로 바꾸게 되면 장파장에 대한 빛에 대한 효율은 떨어지고 단파장에 대한 효율은 이제 더 올라간다. 이게 이제 푸른네킨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봤던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지금 용어를 하고 있죠. 조명의 용어. 그 가시광선은 여기 봤었죠. 그죠? 시감도 곡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까 같이 비시감도 곡선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색온도죠. 색온도. 이제 조명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색온도가 되겠습니다. 색온도에서 완전 방사체, 흑체, 태양의 흑체를 말해요. 분광 복사율 곡선으로 흑체의 온도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제 색온도다. 뭐 한마디로 태양 온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주광의 온도. 우리가 이제 태양광, 햇빛을 우리가 주광이다, 조명에서는 이제 주광이다 이렇게 여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0도씨의 절대 온도인 273 켈빈, 그래서 이제 도케이를 우리 이제 색온도의 단위가 도케이 하고 켈빈이라고 읽어요. 켈빈. 그 흑체 섭씨 온도를 합친 색광의 절대 온도, 이걸 우리 이제 색온도다 하고 표시는 여기 있네요. 켈빈. 이렇게. 완전 방사체인 흑체는 열을 가하면 금속과 같이 달궈지면서 붉은색을 띠다가 점점 밝은 흰색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흑체는 속이 빈 뜨거운 공과 같으며 분광 에너지 분포가 물질의 구성이 아닌 온도에 의존한다. 그런 특징이 있고, 색온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색, 낮아지면 붉은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기 직전 2200 켈빈에서 촛불의 광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뜨고 40분 후 3000 켈빈, 연색 개선형 온백색 형광등, 고압 나트륨 램프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색온도가 이런 거에 그 같은 색온도를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뜨고 2시간 후 4000 켈빈 백색 형광등, 온백색 그 형광등, 할로겐 램프, 정오태양 5800 켈빈 냉백색 형광등, 흐린 날의 하늘 7000 켈빈 주광색 형광등, 수은 램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뒤쪽에서 또 교재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잘 기억을 해 둡니다. 색온도는
온도가 높으면 푸른색, 낮으면 붉은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연색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조명의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연색성이 되는데, 조명이 물체 색감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러니까 조명, 쉽게 얘기해서 벽지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벽지.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어떤 백열전구나 형광등이 있어서 빛을 발하는데, 요 벽지 컬러와 이 형광등이나 백열전구의 색깔이 요 벽지의 컬러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방의 분위기가 그 분위기의 색감이 달라지게 되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벽지가 어떤 벽지 컬러이고 어떤 질감의 벽지인지, 그리고 조명등이 어떤 조명등을 썼는지에 따라서 이 그 전체 색감이 달라지게 된다. 그걸 우리가 연색성이라 하고, 이 조명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색도 색의 물체라도 어떤 광원으로 조명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써놨습니다. 백열전구의 빛에는 주황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빛으로 난색계, 그 따뜻할 계통의 벽지에서 뭐 주황, 그 노랑 이런 벽지를 썼다면 물체를 선명하게 조명하면 선명하게 더 돋보인다는 얘기죠. 반면에 형광등의 빛은 청색 부가 많고 흰색, 한계색, 차가운 계통에서 뭐 청색 계통이라든가 뭐 보라색 계통, 이런 계통의 컬러의 벽지의 물체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의복, 화장품 등을 살 때 상점의 조명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뭐 조명빨이라는 뭐 속된 용어도 있죠. 조명빨. 그래서 뭐 그걸 우리가 이제 여러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되도록이면 천연 주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명 디자인에서는 주광, 아까 얘기했죠. 주광을 이제 기본 우리가 분위기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주광과 가까운 성질의 빛인데 이러한 연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연색 형광 방정관을 한다든가 천연색형, 그 다음에 형광 방정관, 백열전구 또는 기타 종류의 방정관을 배합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건데요. LED를 이제 사용을 해서 조명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이니까 일단 조명 디자인에 있어서 조명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조명 용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균제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균제도는 이제 한마디로 어떤 실이 있으면 위에 이제 그 어떤 조명이 있겠죠. 조명이 비스파라면 요 어느 정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균일하게 조명이 조도가 도달이 됐느냐, 그 분포됐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이 균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도에 의한 빛이 균일한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균제도다, 이렇게 균제도다. 사람과 조명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동일 공간에서 사람이 인식하는 밝기가 조도로는 약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로써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즉 균제도가 1.0에 가까우면 눈의 피로가 적고 조명 환경이 쾌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균제도는 조명 대전할 때 이제 가능하면 1.0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일례로 장소에 따라서 평균 조도, 그다음에 최소, 그다음에 최대 조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인 경우는 5분의 1 이상 에서 이렇게 쭉, 사무실인 경우는 2분의 1 이상, 교실 흑판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미술관 조명은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의 비는 각각 1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사무실인 경우는 4분의 1, 3분의 4. 여기서 말하는 이제 최소 조도, 최대 조도, 평균 조도,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실이 있으면, 이제 광원이 있겠죠. 어떤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빛을 발하는데, 이제 조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 단면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분포가 조도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 예를 들어서 뭐 200룩스면 200룩스, 여기는 뭐 180룩스, 여기는 195,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실이 이렇게 있겠죠. 출입구가 있고, 이제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서 조도값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조도값을.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도값이,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200룩스가 나왔다. 여기도 210룩스, 여기는 200, 여기는 뭐 180, 뭐 160. 어쨌든 이런 숫자들이 이제 그 조도값이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조도값의 측정에 따라서 이 값들을 평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 낸 걸 평균 조도라고 하고, 이 중에 이제 제일 큰 값 210룩스다. 그러면 200룩스가 이제 최대 조도가 되고 160이 최소 조도가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B로 나타내서 균제도를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 소개인데요. 조명 디자인 실무라는 교재, 우리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같이, 사실 교재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조명에 대한 그 칼라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사진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나중에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아까 우리가 봤던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이제 참고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가 퀴즈는 그 지금까지 과제물을 아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퀴즈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퀴즈 과제물을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